8강 3점짜리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에 같은 재질의 굵은 줄과 가는 줄을 연결하여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시켜 파동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 횡파 맞죠? 횡파. 색깔이 바뀌어있네. 자, 횡파 맞습니다. 니은. 속력은 가는 줄에서가 굵은 줄에서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이 파장의 길이를 봐봐. 근데 실제로는 더 커진다, 맞지? 그래서 가는 줄이 파장이 더 기니까 여기 일정한 진동수.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얕은 물, 깊은 물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진동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가나와 같이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고 진동수가 F0인 두 용수철에서 파동이 나란하게 진행하고 있어. 하나는 얘는 횡파, 얘는 종파네. 그죠? 자,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진동수가 F0야. 자, 지진파 P파는 뭐다? 종파다,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종파는 나와 같은 종류에 해당한다. 기억 맞죠? 니은에 파동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했어. 가는 지금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파장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파장이 더 긴 게 속력이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속력이 더 빠른 게 되겠지. 그래서 니은 틀렸다. 디귿. 나에서 진동수를 F0보다 크게 하면 파동의 속력이 증가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파동의 속력은 변화가 없다라죠. 왜? F0를 크게 하면 람다가 작아져. 그래서 속력은 항상 그 매질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2번 잘 기억합시다. 자, 3번은 시간이 t0일 때 x축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 AB의 변이를 나타낸 거. 나는 x = 4m인 위치에서 A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야. AB의 진행 속력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옳은 것. 자, A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자, 4일 때 위치가 여기잖아, 맞지? 자, 4일 때 지금 시간이 0일 때 0이다, 맞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갔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얘가 이렇게 가야지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파동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잖아, 맞지? 올라갈 거니까 요 마루가 여기로 이동해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골 생기고 다시 마루가 생기고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이 파동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게 되잖아, 맞지? 얘도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X 방향 기억 맞게 되죠. 니은에 A의 진행 속력은 16m/s이다 라고 했어. 자, 여기서 우리는 주기 t는 4초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파장은 4m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자, 그러면 A의 진행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 4m/s를 4m를 4초 동안 이동하는 게 속력이다, 맞지? 그래서 1m/s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B의 진동수는 이러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 얘는 같은 매질에서 지금 이동한다, 맞죠? 자, 근데 A와 B의 진행 속력은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네. 아예 대놓고. 자, 그러면 요게 4m야. 그러면 B의 파장, 람다 B는 얼마냐? 8m가 돼야 되지. 자, 그러면 8m 나누기 주기는, 주기 할 필요 없네. 진동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진동수 바로 곱합시다. 여기에 진동수를 곱했는 게 얼마가 된다? 1m/s가 돼야 된다, 맞지? F는 8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0.125Hz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디귿 맞고 니은 틀렸으니까 3번이 답이 된다. 자, 4번 합시다. 이산화탄소 기체
헬륨 기체를 각각 넣은 풍선을 이용한 소리 굴절 실험이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했어.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억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지.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신호 발생기를 스피커와 연결하여 소리 크기가 일정하고 진동수가 500Hz인 소리를 발생시켰어. 요거 진동수다 맞지? 자, 소리에서 나는 소리를 오실로스코프에 연결된 마이크에 측정한다. 스피커와 마이크 사이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넣은 풍선을 놓은 후에 측정하고 헬륨을 넣은 후에 측정했다라고 했어. 자, 그럼 소리의 크기는 과정 나에서보다 소리가 크다. 다가 이산화탄소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는 헬륨 풍선 넣었어. 헬륨 풍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는 작아져야 된다. 왜? 왜지? 커져야 된다. 왜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다뤘었어. 안 다뤘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와 헬륨 기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이산화탄소 기체가 일단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알고 있죠. 헬륨 풍선이 뜬다라는 걸 통해서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죠? 그 밀도를 이용하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결과를 좀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를 넣게 되면 중간에 소리가 모이게 돼요. 헬륨은 어떻게 되냐? 퍼지게 돼. 우리가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소리의 크기가 CO2를 넣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넣게 되면 소리가 모인다 했잖아, 맞지? 모이니까 소리가 더 커지겠지. 헬륨은 아까 오목렌즈처럼 퍼진다 했어. 퍼지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되냐?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기억을 몰라. 그래서 작다, 요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자, 어쨌든 요 특성을 알고 그냥 한번 쭉 설명을 해볼게요. 자, 소리의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 나에서 와 같다 혹은 보다 작다, 보다 크다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소리의 진동수는 변화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동수는 같다가 돼야 되니까 요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매질을 통과하든지 간에 매질에서 매질로 건너갈 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거를 꼭 기억합시다. 5번은 물결파 투영 장치를 나타낸 실험이야. 그래서 깊은 곳과 얕은 곳이 있는데 H1과 H2 중에 어느 게 더 깊은 거다? H1이 더 깊고 H2가 더 얕다. 왜? 파장의 길이가 더 길고 짧잖아, 맞지? 그래서 A가 더 속력이 빠르고 B가 속력이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기억 H1이 더 크다라는 거 맞고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맞지? 물결파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요 선에 법선인 선을 그었어. 직각인 선을 그어가지고 요 경계물 법선인 거를 놓고 요 각을 찾아야 돼. 요 각이 입사각, 요 각이 굴절각이 된다, 맞지? 자,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큰 거 맞죠? 왜? 요렇게 돼야 되잖아, 원래는. 요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요 각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굴절각이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6번에 그림은 X축을 따라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S1과 마이너스 X 방향을 향해 진행하는 점선 안의 파동 S2가 A와 C 사이에 중첩된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속력은 같고 진폭은 S1의 진폭은 2A다 라고 했어. C와 I 사이의 S2의 파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S1과 S2가 중첩된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A에서 C는 중첩된 거야. 자, 그러면
A 자체를 그려볼게요. S1을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맞지? 근데 이거와 중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첩돼서 0이 되려면 S2는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요 상황을 따져봐야 되겠지. 그래서 진폭은 얼마가 된다? 요 2a와 같은 요 진폭도 2a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C와 I 사이 여기서부터 초록색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파형을 그려봐라 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것과 같. 자, 4번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체크하면 되고, 다음 7번 문제. 스피커를 이용한 간석 실험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실험 과정을 보면 블루투스 스피커 A와 B를 나란하게 두고 휴대폰과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스피커로부터 0.3m 떨어진 곳에 오실로스코프가 연결된 마이크를 놓고 휴대폰으로 500Hz의 소리를 발생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다에 A와 마이크를 이은 직선과 나란하게 천천히 뒤로 이동시키면서 오실로스코프의 신호의 세기가 커질 때마다 마이크로부터 A까지 거리 X를 측정한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0.3m 떨어뜨려 놓고 요 A를 뒤로 이동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동시키면서 얘에서 소리가 커지는 부분들의 요 이동 거리를 측정해 보겠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1m 요 X가 아니지. 어디서부터 X냐면 여기 커지는 점이 있다면 마이크로부터 요까지 거리를 X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m, 1.7m, 2.4m야.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 X는 1.35m일 때 AB에 발생하는 소리는 마이크의 위치에서 상세 간섭을 한다. 요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얘의 파장을 알아야 돼. 이 파장은 얼마가 된다? 파장은 0.7m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0.7m가 되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 얼마다? 1.35m가 되는 점이 상세 간섭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 맞다. 니은 소리의 파장은 0.35m이다 라고 했어. 소리의 파장은 0.7이라고 방금 했었죠. 자, 소리의 속력은 350m/s이다 라고 했어. 이거 파장 구했잖아, 맞지? 0.7m 곱하기 진동수는 500Hz라고 나와 있어. 그럼 500을 하면 되겠죠. 7호 35 00에 점 하나 있으니까 날려주면 350m/s가 되니까 디귿도 답이 된다. 쉽죠? 자, 8번 문제. 8번은 단색강 AB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여 A는 1과 2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했어. B는 2와 3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했어. 이걸 나타낸 거다. 1에서 2로 진행할 때와 1에서 2로 진행할 때 입사각은 세타 1,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세타 2, 2에서 1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세타 3다 라고 했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세타 2가 되겠죠? 여기도 세타 2가 될 거야. 그러면 입사각과 얘가 보면 세타 1으로 들어왔잖아, 맞지? 그러면 요 각도 세타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입사각과 결국은 굴절각은 어떻게 된다? 같은 매질을 이동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입사각이 같으면 굴절각이 같아야 될 거잖아. 왜? N1, N2가 있으면 요 값들은 일정하니까. 그럼 세타 3와 세타 1은 같아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 니은 세타 1이 0도라면 A의 파장은 1부터 3 중에 3에서 가장 길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거는 N1, N2, N3가 있으면 N1이 더 크고 N2가 N3보다 더 크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V는 V1, V2, V3가 있다면 역수가 돼야 되잖아, 맞지? 역순으로 V3가 가장 크니까 또 람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람다2, 람다3가 있으면 람다3가 제일 길다, 맞지? 그래서 세타가 0일 때
A의 파장은 1, 2, 3 중에 3에서 가장 길다. 맞는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2에 대한 1의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 2에 대한 1의 굴절률이야. 2에 대한 1의 굴절률이니까 n2분의 n1이 된다, 맞죠? 자, 그러면 sin 세타 1분의 sin 세타 2. 요게 뭐냐? B지. B광선. 이거는 B고, A는 n2분의 n1 하면 sin 세타 1분의 sin 90도가 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동일하잖아, 맞지? 그래서 무시하고 얘와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얘는 1이잖아, 맞지? 근데 얘는 항상 1보다 작아야 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작아. 그러면 B의 굴절률이 A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디귿은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문제 9번. 그림 가는 극지방에서 차가운 해수면 근처의 차가운 공기와 해수면 근처의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상공의 공기에 의해서 배의 상이 보이는 신기루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공기 온도에 따른 굴절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옳은 거 골라보래.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빛의 속력은 느려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굴절률이 작아지잖아, 그렇지? 자, 굴절률과 속력은 반비례 관계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억이 틀린 게 되죠. 색깔 파란색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틀렸고, 니은의 배에서 상공으로 비스듬히 진행하는 빛은 해수면 쪽으로 진행한다. 굴절한다. 라고 했어. 이거는 그래야지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볼 때 이 위에 신기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위에서 이렇게 와줘야지 사람 눈으로 볼 때, 맞지? 이렇게 눈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되지. 자,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이 빛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맞지? 그래서 얘는 니은은 맞아. 디귿 해수면 근처에서 와 상공에서 빛의 파장은 같다. 해수면 근처와 상공이야. 얘는 속력이 다르잖아, 맞지? 속력이 다르니까 파장도 달라져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에 그림은 콘크리트 벽에 스피커를 대고 소리를 발생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랬을 때 1을 지나 뜨거운 금속과 얼음물이 놓인 1 영역 2에서 진행한다. 소리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 당연히 콘크리트 벽이 더 크겠지. 기억 맞아. 2에서 소리의 속력은 뜨거운 금속 근처에서가 얼음물 근처에서 속도보다 크다. 자, 속도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디귿 2에서 소리는 오른쪽 위로 굴절되어 올라간다라고 했어. 자, 속력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많이 꺾이잖아, 맞지? 우리 아령 문제 있었잖아. 요렇게 오다가 여기 잔디밭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꺾였잖아, 맞지? 맞죠? 요런 것들. 요것처럼 얘도 보면 뜨겁고 차갑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오던 빛은 어떻게 될까? 더 꺾이게 되겠죠? 또 밑에 가면 또 얘보다 더 꺾이게 되겠지? 또 얘보다 더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러한 형태로 꺾이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굴절되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 아래로 굴절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돼. 4번 됐고 다음 페이지 11번. 자, 가는 파장이 다른 두 단색광 A, B가 공기 중에 놓인 직사각형 매질 P에 거리 D1만큼 나란하게 입사했어. 그랬더니 나올 때는 D2만큼 나란하게 입사한다. 그럼 나는 공기에서 P로 진행할 때 A와 B의 입사각에 따른 굴절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자, 입사각이 지금 두 개가 같잖아, 맞지? 얘들은 이렇게 해야지 되지. 요 입사각이 같아, 나란하니까. 자, 그럼 입사각이 같다라고 했을 때 굴절각은 어느 게 더 크다?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각도가 요 각도보다 더 큰 거니까 더 많이 벌어졌겠다, 맞지? 자, 그러면 D1보다 D2가 더 큰 게 아니라 D1이 더 작아야 되지. 기억 틀렸어. 니은 공기에서 P로 진행할 때
공기에 대한 P의 상대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하나? P에 대한 상대 굴절률이야. P에 대한 상대 굴절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MP라는 거는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으로 봐야 되겠지. 자, 이렇게 본다면 입사각이 같을 때 굴절각이 더 큰 것보다 A가 더 크다, 맞지? 맞죠? A가 B보다 더 커. 맞나요? 다시 보면 굴절각이잖아, 밑에가. 쌤 아까 잘못 보고 있었는데 굴절각이다.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요렇게 써보자. 요렇게. 굴절각이 같을 때라고 생각해봐. 굴절각이 같다라면 이 세타가 더 큰 애가 입사각이 더 큰 애가 굴절률이 더 크겠다, 맞지? 자, 그러면 굴절각이 같을 때 입사각이 더 큰 애는 보다 B가 더 크잖아, 맞지?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라는 이견이 맞죠. 디귿. P에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 이건 어떻게 할까? 일단 굴절각이 큰 애가 속도가 더 크다, 맞지? 맞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겠지. 스네일 법칙 써보세요. 모르겠으면. 자, 20번. 공기 중에서 반원 유리의 평평한 쪽에 수직으로 진동소 같은 레이저 빛 AB를 입사시켰어. 이랬더니 나는 물속에서 가와 동일하게 입사시켰어. 자, 이때 굴절률, 공기, 물, 유리의 굴절률이 각각 1, 1.3, 1.5다라고 잡아놓은 거네. 가에서 AB는 반원 유리에서 공기로 진행하다가 굴절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얘는 뭐가 될까요? 레이저 빛의 파장은 유리에서가 물에서보다 짧다. 자, 파장은 항상 굴절률에 반비례한다 했어. 그럼 유리는 굴절률이 1.5잖아, 맞지? 물은 1.3이었어. 그럼 1.5가 더 짧아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맞아. 니은 가에서 AB는 반원 유리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O와 멀어지는 쪽으로 굴절한다 라고 했어. 이거는 일단 공기 중에서는 스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야기할 때 평행하던 빛은 두꺼운 쪽으로 휘어진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 경우도 이렇게 휘어지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두꺼운 거니까 모이는 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지. 그래서 멀어지는 쪽이 아니고 모이는 쪽이다. 니은 틀렸어. 기억 맞고 니은 틀렸네. 기억 맞고 니은 틀린 거. 니은 꺼버리면 이렇게 됐지. 이것도 봐야 되겠네. 이것 A가 가의 반원 유리에서 공기로, 나의 반원 유리에서 물로 진행할 때 굴절 각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 이건 어떻게 할까요? 굴절률을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자, 굴절률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입사각은 같을 거냐? 자, 유리에서 공기로 가는 거야? 혹은 유리에서 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 이 수직선, 법선을 꺼야 되잖아, 맞지? 접선에 법선을 꺼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입사각과 이 입사각은 같을 거야. 근데 여기 굴절률 차이를 봐야 되겠지. 유리는 1.5고 공기는 1.0이었어. 이거는 1.5고 1.3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N1분의 N2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야. 그러면 지금 얘가 일정하다. 요 유리를 1로 봐보자라는 거야. 매질 1로. 그 다음 공기와 물을 매질 2로 볼 거야. 매질 1로 볼 때 요 애는 일정하죠. 맞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굴절각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요게 일정할 때 요 차이가 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작아져야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 차이가 큰 거. 지금 N1은 1이었어, 맞지? 1.5였어. 1.5인데 N2가 큰 애가 얘가 작아야 되지. 자, 그러면 N2가 큰 애는 1.3이 더 크잖아, 맞지? 그럼 N2가 더 작은 거잖아. 이때가 더 작은 거잖아, 맞지? 굴절각은 가에서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디귿 맞는 말이 되죠. 4번이 답이 돼. 자, 그 다음 13번. 스네일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 스네일 법칙 유도. 자, 그림은 매질 1에서 2로 진행하는 파동이 굴절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파동은 같은 시간 t 동안 A에서 A'까지 매질 2에서 진행하고 B에서 B'까지 매질 1에서 진행한다. 매질 1에서 파동의 속력과 파장이 각각 V1, 람다1, 매질 2에서 속력과 파장이 V2, 람다2라면 굴절 과정에서 파동의 진동수 F는 변하지 않으므로 B'B'은 뭐가 될까요? B'B'은 요거리잖아, 맞지? 요거리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V1번 매질에 대한 속도의 시간을 곱한 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 A 요거는 2번 매질의 속도, 맞지? 거기에 시간 t가 곱해지겠지. 자, 그러면 V1t, V2t니까 V1t, V2t, V1t, V2t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네, 답은.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디귿은 이러할 때 이거분의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따져봤어. 이거분의 이거. 자, 그러면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맞지? A 분의 A랑 B'의 사인 R이야. 그 다음에 B'은 AB'의 사인 I가 돼. AB'이 사라졌죠? 사인 R분의 사인 I가 되겠지. 사인 R분의 사인 I인데 요거는 어떻게 된다? R이 2잖아, 맞지? 그럼 V2, V1, 람다2, 람다1이 되니까 어느 게 답이냐? 3번이 답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 그림은 물속에서 물안경을 착용한 관찰자가 물고기를 보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위치 AB는 물고기의 실제 위치와 물안경에 의한 위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물속에서 비친 물 두께가 일정한 물안경의 유리, 공기층에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하여 관찰자의 눈으로 들어온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어. 기억. 물고기의 실제 위치는 A일까 B일까? A, B 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굴절돼 들어오는 애들은 여기 유리를 통과하고 공기를 통과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굴절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바뀌잖아. 그럼 여기서 굴절률에 B는 나와 있다, 없다?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굴절률이 없어. 굴절률이 우리 보기에 없어.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 공기와 물이 있었어. 공기에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 물에서 더 꺾였잖아, 맞지? 이걸 통해서 물의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아. 그럼 물과 공기가 있어, 맞지? 그럼 물에서 공기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 더 많이 꺾이게 되겠지. 맞죠? 자, 이렇게 들어오는 애가 어떻게 되냐? 더 많이 꺾이게 된다, 맞지? 그럼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물고기는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 원래 물고기가 있겠지. 그러면 이런 형태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가 실제 물고기고 얘는 우리가 보는 상이 되겠지. 그래서 실제 위치 기억 틀렸지. 니은의 물고기 실제 위치와 보이는 위치가 다른 것은 빛의 굴절 때문이다. 방금 설명했던 거고. 디귿 물고기에서 관찰자의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진동수는 3번 바뀐다 라고 했어. 왜 3번 바뀌지? 진동수 여기서 한 번, 유리에서 한 번, 공기에서 한 번. 맞아요? 3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틀려요. 진동수는 매질의 경계를 드나들 때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 틀린 거야. 되겠죠? 저 실수하지 맙시다, 우리. 15번. 그림은 단색광이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30도로 입사하여 45도로 굴절한 후에 매질 B와 C의 경계면에서 굴절각 세타로 굴절하여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의 굴절률은 각각 N1, N2, 1.5이다 라고 했어. 옳은 것만 골라봐래. N1 대 N2는 루트 2 대 1이다 라고 했어. 이건 어떻게 할까? N1분의 N2는 맞죠? 사인 30도분의 사인 45도가 돼. 그럼 이거는 2분의 루트 2고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돼. 그러면 N1이 루트 2 N2가 되잖아, 맞지? 그럼 N1 대 N2는 루트 2 N2 대 N2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루트 2 대 1이 된다. 기억 맞고. 니은에. 단색광의 파장은 C에서가 A에서의 사인 세타 베이다 라고 했어. 이건 어떻게 할까?
파장은 일단 여기 45도면 여기도 45도다 맞죠? 억각 때문에. 자, 그러면 30도. A와 C라는 경계면에서 30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얘는 아이고, 좀 불편하네. 45도로 휘어지게 되겠죠? 맞죠? 요게 30도라면 45도로 빠질 거야. 45도가 아니네? 세타지, 요게. 세타로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단색광의 파장. 람다 A, 람다 C는, 맞지? 사인 30도, 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는 뭔데? 단색광의 파장은 C에서가 A에서의 몇 배냐라는 거잖아. 뒤집어 놓고. 얘는 일단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면 2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아? 람다 A분의 람다 C는 2 사인 세타가 돼야 돼. 그럼 사인 세타 배다라는 말은 틀렸지, 일단은. 맞죠? 15번. 자, 그래서 2 사인 세타 배가 돼야 된다. 자, C, 디귿에 C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3 사인 세타 C, 3 사인 세타분의 2C이다 라고 했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얘는 뭘 알아야 되지? 좀 지울까? 자, 얘 빛의 속력은 아니다. 빛의 속력이 아니고 굴절률 자체는 속력분의 C가 돼.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 속력을 지금 구해야 돼. 속력은 n분의 C가 되겠죠? 근데 n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5라고 나와 있어. 1.5분의 C가 돼. 그럼 이거는 1.5는 얼마다? 2분의 3이 넘지. 3분의 2 C가 돼야 되니까 얘는 틀렸지 뭐. 되겠죠? 자, 16번 갑시다. 16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매질 A에서 수직으로 매질 B로 입사시킨 단색광이 있어. A에 대해 각 세타로 기울어진 거울에 반사되어 A에 입사한 후에 B로 진행한다. A와 B의 굴절률은 각각 N1, N2이다 라고 했어. 그랬을 때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N2분의 N1이 1보다 크다 라고 했어. 이건 어떡할까? 여기가 N1이고 여기가 N2잖아, 맞지? N1분의 N2를 해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법선을 그어놓고 요각과 요각이잖아, 맞지? 요거 세타 1, 세타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되잖아, 맞지? 근데 사인 세타 2가 더 커. 그럼 이게 더 크다라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2가 1보다 더 크네?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잖아, 맞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거꾸로 했네? N1분의 N2인데 N2분의 N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뒤집어지면 역수니까 1보다 커지겠지. 기억 맞아. 니은 단색광이 거울에서 반사될 때 반사각은 이러하다라고 했어. 니은 반사될 때 반사각. 자, 우리는 항상 요각을 따져야 되죠. 맞지? 자, 여기 수직이야. 그러면 여기가 x라면 세타와 x를 더했는 값이 얼마다? 90도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각은 얼마야? 요게 90도니까 여기가 x잖아, 맞지? 그럼 요거는 세타가 되겠지. 그럼 세타만큼의 입사각으로 들어왔으니까 반사각도 세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 틀렸어. 그럼 기억 맞고 니은 틀렸으니까 니은 다 지워보자. 니은 다 지우고 나니까 기억 맞고 디귿이 맞느냐 틀렸느냐를 봐야 되겠지. 세타만을 크게 하면 거울에서 반사된 단색광은 A에서 B로 입사할 때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 이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 봅시다, 위에. 얘가 이렇게 90도가 되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더 커져야 되겠지, 각도가. 맞죠? 자, 그럼 이 각도가 더 커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타가 더 커지면 될까요? 작아져야 될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자, 요각이 커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 봅시다. 여기 지금 굴절이 될 거잖아, 맞지?
굴절이 되는데 요각이 작아지고 있지. 그럼 요각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는 요각도 작아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실제보다. 요각이 작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 요각도 작아진다는 거잖아. 그럼 입사각이 더 작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요각은 아까 전에 우리가 세타와 같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각이 더 작아져야 되잖아. 그럼 거울은 더 벌어지는 게 아니고 더 모아져야 되니까 세타를 크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디귿이 틀린 게 돼요. 되겠죠? 자, 이제 몇 문제 정말 안 남았습니다. 17번 하면 17번부터 이제 12문제 남았는데 12문제 빠르게 한번 또 풀어봅시다. 17번 그림은 광섬유를 이용한 내시경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빛이 광섬유 A를 따라 진행하여 신체 조직의 표면에서 반사된 후에 광섬유 B를 따라 진행하여 광산소에 도달한다. A, B는 각각 코어와 클레딩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매질의 굴절률은 코어가 클레딩보다 크다. 당연히 그래야지 전반사가 일어난다, 맞지? 그래서 기억이 맞아. 니은 렌즈의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 바뀌는 것은 굴절 현상?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B를 따라 진행하는 빛에는 신체 조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B를 따라오는 거는 들어오는 거잖아, 맞지? 신체를 갔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신체 조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답이 된다. 기억니은 디귿.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18번. 광섬유를 통해 멀리 떨어진 수신자에게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의 과정을 나타낸 거야. 광섬유는 코어와 클레딩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빛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레딩에서보다 빠르다. 코어가 클레딩보다 굴절율이 커. 굴절율이 크니까 속도는 클레딩이 더 빠르다, 맞지? 그래서 기억 틀렸어. 기억 틀린 거 꺼봅시다. 기억 틀렸네? 니은. 그럼 니은 맞네? 빛은 코어와 클레딩 경계면에서 전반산다. 당연하죠. 디귿. 수신자가 수신한 빛은 발신자가 보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지. 아무 정보도 없으면은 빛만 줬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맞지? 그러니까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 빛 안에. 자, 19번.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봤던 그림이다. 맞지? 자, 물, 식용유, 공기야. 그러면 식용유가 굴절률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자, 요거를 생각하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냐면 공기, 식용유, 물이야. 그럼 공기, 식용유, 물 1N 1.3이잖아. 맞지? 1.33이지. 자, 그러면 얘의 크기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n이 1.33보다 크고 1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틀렸어. 기억 틀린 거 꺼보자. 껐더니 니은 맞네. 니은 인계각은 공기와 식용유의 경계면에서 공기와 식용유의 경계면에서가 식용유와 물에서 경계면보다 작다라고 했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인계각은 n1분의 n2는 sin 90도분의 sin 세타 c인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세타 c는 뭔데? 식용유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식용유의 굴절률이 되겠죠. 얘는 공기나 물이잖아, 맞지? 얘는 일단 90도니까 일정하니까 사라져도 되겠지.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식용유니까 일정하잖아, 맞지? 그럼 N2가 어느 게 더 크냐 작으냐를 따져봐야 되잖아. 그럼 식용유와 물이 공기보다 더, 그러니까 요 N2가 물이 1.33이고 공기는 1.00이야. 그럼 요 값이 작아지는 건 1.00일 때가 더 작아지잖아, 맞지? 그래서 식용유와 공기 경계면에서가 식용유와 물 경계면에서보다 세타 C가 작아야 되겠지. 니은 맞아. 그럼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지 되죠, 이제. 물 속에서 식용유를 향해 빛을 입사시켰더니 물과 식용유 경계면에서 전반사할 수 있다. 자, 식용유가 굴절률이 더 크잖아, 맞지?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지 전반사는 일어날 수 있어. 식용유로 물 속에서 식용유로 보내면 전반사는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디귿 틀렸어. 2번이 답이 되죠. 자, 20번. 가는 단색광 PQ를 매질 A에서 B를 향해 입사시켰어. 그랬더니 PQ가 모두 전반사했어. 근데 C로 입사시켰더니 P는 굴절이 되고 Q는 전반사가 됐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 기억. N2가 N3보다 작다라고 했어. N2가 N3보다 크다라고 했어. 자, 이 경우에 보면 얘는 지금 전반사 일어나지 않잖아. P로만 봐봐. P로만 보면 N1에서 N2로 간다는 거는 전반사 일어나지. 맞지? 자, 그러면 N1분의 N2를 한다면 sin 90
사인 세타 C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 값 자체가 지금 요거는 보면 요게 있잖아, 맞지? 그럼 요렇게 될 거고 얘는 n1분의 n2라고 하면 얘는 사인 세타 요거를 r이라고 합시다. r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세타 i. 이것도 세타 c 말고 i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90분의 세타 i 이거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1은 같다, 맞지? 1은 같아. 2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되겠지? 그럼 얘가 더 커야 되지. n3가. 그래서 n3가 더 크니까 기억 틀렸어. 니은. 나에서 p를 c에서 a로 입사시켜. 그죠? p를 c에서 a로 입사시키면 p는 a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할 수 없다. 자, n3가 n1보다 굴절률이 더 작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굴절각이 더 크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유는 맞아.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굴절률이 아니지. Q가 입사할 때의 입사 인계각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했어.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한번 봅시다. Q가 입사할 때 인계각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자, N2와 N3 중에 N3가 더 크다라는 걸 알았어, 맞지? 그러면 N3가 더 커. N1. 그러면 인계각이야. 사인 90도가 되도록 하는 사인 세타 C잖아, 맞지? 이거는 N1, N2 사인 90도 사인 세타 C 그리고 얘는 C1 이제 3지 C3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세타 C2와 C3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작으냐를 따져보라는 거잖아. 자, N3가 더 커. 그럼 얘가 더 커야 되지. 맞아? 엥? 맞죠? 여기가 세타 C3인 거고 여기가 세타 C2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게 3이니까 3 선생님 거꾸로 적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에서는 전반사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맞지? 자, 그랬을 때 요 세타 C 이게 입사각이 인계각이 되는 이 인계각이 어느 게 더 크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니까 N3가 더 커야 돼. 그래서 가에서 나에서보다 작다라는 디귿은 맞는 말이 되죠. 자, 21번. 그림 가는 정지한 점전화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직선 도선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자에 의해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L은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파장이다 라고 했어. 옳은 것만 골라봐라. 기억. 가에서 점전화에 의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가는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 그렇지? 정지했지? 전자기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어. 니은. 나에서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전기장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요거는 우리 전자기파 할 때 했어. 맞지? 디귿. 나의 전자기파가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 진행할 때 파장은 이러하다라고 했어. 이거는 n인 굴절률이 n인 곳에서 한다. 이거 1이라면 맞지? 어떻게 될까? n이고 여기서는 n일 거고 그러면 1과 n이면 1인 곳에서 파장이 l이 되지. 맞죠? 요게 람다가 될 거잖아. 지금 요 람다를 구해보라는 거잖아. 람다는 n분의 l이 돼.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죠. 되겠죠? 자, 22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자, 22번. A, B, C를 파장에 따라 분류했어. 봅시다. A는 X선이지. 난방기구 적외선이야. 라디오판에. 그죠? A, B, C 중에 진동수가 가장 큰 거. 전자기파는 A다. 맞지? 맞아? 그 다음에
사람이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 여기 아무것도 없어. 맞지? 가시광선만 감지할 수 있으니까 이건 틀렸어. 디귿. 라디오를 이용하여 방송을 수신할 때 C에는 음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23번. 23번은 그림은 물결파 실험장치. 물결파 실험장치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반사면을 향해 진행하여 입사파와 반사파가 형성되는 순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이것들이 마루와 고리래.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점이야. 얘들은 고정되어 있겠지? 그런 것만 골라봐라. 얘가 지금 파동을 만들 때 이렇게 마루와 고리 막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았지? 생겨서 가서 이 반사면에 반사돼서 튕겨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여기 갔을 때 반사파가 되는데 이렇게 반사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P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적어놨어. 맞나요? 틀렸나요? 맞지, 기억. 왜? 하나는 점선이고 하나는 실선이잖아. 그렇지? 하나는 바르고 하나는 거린 거잖아. 그러면 23번에 기억, 상세 간섭 일어난다. 맞는 말이지. Q와 R이 있어. 맞지? Q와 R에서는 힙사파와 반사파가 중첩된 합성파의 위상이 같다? 서로 반대지? 틀렸어. 왜?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잖아. 맞지? 어느 게 마루고 골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더 큰 마루, 더 큰 골이 됐으니까 둘은 위상이 반대야. 자, Q와 R에서 입사파와 반사파가 중첩된 합성파의 진동수는 같다라고 했어. 이 진동수는 합성파의 진동수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지. 24번 조금 줄일까요? 조금 줄여봅시다. 한 번에 볼 수 있게. 자, 그림은 연속적으로 발생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물결파 XY의 시간이 t = 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거야. XY의 진폭은 A, 주기는 t로 같아.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골을 나타내고 있고 PQ는 고정된 점이래. t가 2분의 3t부터 P와 Q에서 시간에 따른 매질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한 것이야. 자, 2분의 3t가 되면 얘는 여기 Q에 오겠죠. 맞지? Q에 오니까 P점은 뭐가 되느냐? 점선이 될 거야. 점선. 자, Y에 대해서는 Y가 하나, 2분의 1주기, 2분의 2주기, 2분의 3주기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 올 거잖아. 맞지? 점선, 실선이 될 거야. 실선과 점선이네. P는 어떻게 된다? 플랫해지게 되겠지. 맞나요? 응? 맞아? 다시 한번 봅시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자, 2분의 3주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간다. 2분의 1주기, 2분의 2주기, 2분의 3주기네. 실선이네. 자, 그 다음 반대로 하나, 둘, 셋 가면 2분의 3주기잖아, 맞지? 실선이네. 보강이 돼야 되네. 맞지? 그러면 보강이 된다. 근데 각각이 어떻게 된다? 진폭이 A로 갔잖아, 맞지? 그럼 2A가 돼야 되잖아. 2A가 되면서 마루가 되는 것. 마루가 되는 거야. 그러면 2A면서 마루가 되는 거 얘와 얘가 되겠네. 2분의 3주기부터니까. 맞지? 2분의 3주기부터 마루에서 골로 갔다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2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Q야. Q는 2분의 3주기가 지난다. 그러면 Q는 2분의 3주기가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셋 실선이야. 반대쪽은 하나, 둘, 셋 실선이야. 어떻게 되지? 같은 위상이 돼야 된다. 맞지? 그래서 2분의 A 2번이 답이 되겠네. 됐죠? 자, 25번 S1, S2에서 발생시켜는 파인데 얘들은 진폭과 진동수 같아. 같고 파장이 같고 그 다음에 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실선이야. 실선은 마루와 골 순서대로 막 나타내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웃한 실선 사이 거리가 2분의 람다고 P에서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야. P는 지금 0으로 일정하죠. 자, P 요점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거야. 경로 차이 같네?
위치 길이가 같아. 길이가 같은데 얘들이 0으로 이렇게 일정하다는 건 여기에서 상쇄가 됐다. 그럼 S1과 S2에서 위상이 반대다라는 말이 되지. 자, 요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하나는 이렇게 그릴 거야. 하나는 또 이렇게 그려진다면 두 개 같은 거리를 이동하면 같은 지점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는 뭐냐면 두 개가 사라져야 되니까 하나는 반대파를 형성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같은 지점에서 둘은 반대가 되니까 상쇄가 되겠지. 그래서 서로 반대다라는 기억이 맞았어. 니은 Q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했어. Q는 봅시다. 자, 여기를 일단 놓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 거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봐야 되겠지. 자, 그럼 Q는 어떻게 되냐? Q가 있는 점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의해서는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에 의해서는 마이너스가 될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없겠지. 니은 틀렸죠? 맞지? 자, 니은 틀렸어. 디귿. S1R과 S2R 사이의 거리 차이는 2분의 람다이다 라고 했어. 이건 어떻게 할까? S1R, S2R. 자, 여기 R이 어딨지? 자, R은 여기 있어, 맞지? 요 거리와 요 거리 차이야. 요거는 하나, 둘, 셋,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맞지? 네 개야. 자, 그러면 세 개와 네 개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지. 왜? 위상이 반대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는 둘의 경로 차이가 어떻게 된다? 한 파장만큼 나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2분의 람다가 아니고 람다가 돼야 되겠지. 맞아? 틀렸지? 이 람다가 되는 건 뭐냐면 둘의 위상이 같을 때고 얘는 위상이 반대야.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2분의 람다가 돼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거나 어려워할 수 있는데 요 부분 지금 위상이 반대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고 문제를 봐야 돼. 위상이 같을 때는 경로 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된다면 분명히 이때는 보강 간섭이 됐어. 이건 뭐냐? 위상이 동일할 때야. 근데 위상이 반대라면 어떻게 되느냐? 경로 차이가 람다배 차이 나버리면 람다의 정수배가 난다면 어떻게 되냐? 상쇄 간섭이 나. 그럼 상쇄 간섭이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돼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 경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디귿도 맞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26번 문제. 소음 제거 기능이 헤드폰을 통해 음악을 듣는 과정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다? 옳은 것만 골라보라. 외부 소음은 횡파이다. 외부 소음은 횡파가 되나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여기 그려진 거 보고, 횡파네. 이렇게 들어오는데 흔들리고 있으니까 횡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음이죠, 소음. 소리는 우리가 종파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소리가 종파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죠. 맞지? 그래서 틀렸다. 니은 소음 제거 회로에서 외부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소리가 발생시켜야지 얘가 상쇄가 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외부 소음과 소음 제거 회로에서 보내는 소리는 상쇄 간섭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선명한 음을 들을 수 있다.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왔습니다. 고생했고 지금까지 두 문제만 더 고생합시다. 자, 얇은 비누막에 나타난 무늬와 반사광 1, 2가 간섭해서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원리를 나타낸 거다. 옳은 것만 골라보라. 얇은 비누막에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는 것은 빛의 보강 간섭 때문이다. 당연히 맞다, 맞지? 관찰하는 무늬의 밝은 무늬가 반사광 1, 2의 밝은 부분에서 반사광 1, 2의 위상은 같다. 위상이 같아지니까 둘은 보강 간섭이 될 수 있겠지. 기억, 니은도 맞아. 디귿 무늬의 검은 부분에서 관찰하는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은 상쇄 간섭한다. 검은 부분 상쇄 간섭하는 거 맞잖아, 맞지? 그래서 다 맞았어. 28번 마지막 문제. 자, 가는 신장 결석이 생긴 환자에게 초음파를 이용하여 충격파 시술을 하는 모습. 나는 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의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다. 초음파 결석이 있는 위치에서 간섭하여 결석을 깨트린다 라고 했어. 옳은 것만 골라봐라. 초음파는 횡파이다. 초음파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지? 소리로 알고 있잖아, 그치? 소리. 음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얘는 횡파가 아니겠죠. 종파겠지. 소리의 일종이니까. 자, 그 다음에 결석이 있는 위치에서 초음파는 보강 간섭을 해야지 돌이 깨질 수 있겠지.
그래서 니은 맞아. 디귿. 초음파는 나에서 각 초음파들이 신체 내부의 다른 조직을 통과할 때 다른 조직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면 이 기술을 쓰면 안 돼. 이 기술 써서 조직이 손상이 됐어. 그러면 이걸 쓰는 것보다 차라리 칼로 잘라서 돌을 꺼내는 게 더 사람한테 안전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 있는 수정특강 문제 모두 풀이를 했는 겁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합니다.